UC 버클리, NYU, MIT 이런 명문 대학교를 졸업해도 95%의 유학생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적이 좋아도 영어를 잘해도 결국은 비자라는 벽에 막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비자만 문제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학생분들은 유학원과 제휴를 맺은 입학이 쉬운 학교를 간다든가 취업과 무관한 전공을 골라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이제 H-1B 비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스템이 아닐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1년간의 OPT 기간 네네. 밖에 없으니까 네.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졸업하면서 한 번, 그리고 1년 동안에 한 번, 네. 두 번으로 끝나는데 그렇죠. 이제 스템과 관계된 경우일 경우에는 3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취업을 생각하시고 가신 분들은 뭐 스템 분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취업 플랜을 미리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직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의 미국 변호사 이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라네이민의 데이빗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직업 탑10은 미국 US 뉴스에서 2025년 기준으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연봉, 향후 10년 일자리 증가율, 그리고 실업률, 워라밸, 스트레스 지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제를 보고서 그러면 당연히 의사, 변호사, 법조인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독특하다 하고 봤던 항목이 있었는데, 고용의 창출의 증가율?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4년, 5년 후에 그때 이제 상황도 여기에 다 요소로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민회사다 보니까 이민과 관련돼서 풀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위가 어떻게 될까요? 10위는 바로 보험 계리사입니다. 보험 계리사요.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네. 보험 설계사 같은 건가하고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고율이라든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그러면 스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이랑 통계 쪽이다 보니까 영어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을 늦게 가신 분들, 이제 영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유학생들한테는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9위가 이것도 특이했어요. 네. 언어치료사예요. 언어치료사는 말하는 게 어려우신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발음, 뭐 언어 이런 거를 이제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라이센스도 필요한가요? CCCSLP라는 자격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언어치료학회에서 이제 인증한 학교에서 반드시 이제 석사를 학사보다는 대부분의 네. 경우는 이제 석사다. 그렇습니다. 사실 유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직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 언어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유학생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8위는 어떻게 되나요? 8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인사이트 도출해서 예측 모델 만들고 뭐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H-1B 비자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스템 전공이고 실력 기반으로 이게 채용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은 아주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7위는 의료 및 건강 서비스 관리자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이제 뭐 예산 관리하고 직원 관리하고 이제 다양한 부서가 이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MBA 같은 거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매니지먼트하고 그렇죠. 관련이 오히려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이 경우는 사실 스템하고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층에 비해서 공급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학 중에 꼭 OPT가 아니라 CPT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작업을 구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고요. 6위는 바로 정보보안 분석가입니다. 요즘 보면 해킹도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맞습니다. 현대는 정보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격하는 해커들을 이제 막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템 전공이라서 이제 OPT 3년. 네.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H-1B 추첨에서 이게 좀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더 있다는 거. 5위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진짜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역시 스템 전공이고 코딩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중간 연봉이 얘가 13만 불 정도 될 거니까 굉장히 또 높은 연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4위가 재무관리자, 네. 뭐 파이낸셜 매니저. 파이낸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요층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스템하고 관련돼 있고 좀 안정적으로 잡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3위네 벌써. 예, 3위가 의사 보조원, 뭐 예. 피지션 어시스턴트, 의사를 보조해서 환자를 직접 이제 뭐 치료를 하고 뭐 신체 검사 도와드리고 뭐 수술 보조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PA 석사를 마친 후에 각 네. 주에서 요구되는 또 주 면허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래서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학생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또 역시 스템 전공이고 의사보다는 학업 기간이 짧지만 그것도 여러 중요하죠. 가지 이제 뭐 치료 경험, 뭐 의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미국 내 또 의료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면허만 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위는 어떻게 될까요? 2위는 네. IT 관리자, IT 매니저입니다. 네. 기업 내 이제 IT 시스템 같은 거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전략 수립하고 네.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서버, 뭐 네트워크, 뭐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네네. 뭐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벌써 1위입니다. NP라고 맞아요. 예, 간호사분들, 네. 너스 프랙티셔너 이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환자 진료, 뭐 치료 계획 수립, 뭐 약물 처방까지도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거를 FPA라고 그래서 풀 프랙터스 어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독립적인 진료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주에서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일부 학교에서는 스템이 인정이 되고 주면허랑 영어 능력 뭐 이런 것 제한 장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내 의료 인력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고 폭발적으로 많거든요. 너싱하고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스케줄 A라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얻을 때 취업 이민에 있어 상당히 좀 간소화된 방식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벌써 1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스템하고 관련된 게 지금 6가지. 네. 왜 스템이 인기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스템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히 OPT를 더 2년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베네핏을 줄까? 당연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스템과 관련된 직업군이 더 필요하다. 정책에 의해서 장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도 받고 이메일도 받았어요. 제가 지금 OPT 1년 차인데 아니면 이제 OPT 2년 차인데 그렇죠. 한 번 남았는데 2번 떨어지고 나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대체 방안이 없을까요? 3월 말에 셀렉션이 이제 발표가 됐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보다는 우리나라가 한 4.7%, 한 5%가 채 안 되더라고요. 와, 진짜 많네요.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쪽은 아무래도 스템과 네. 관련된 전공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무작위로의 추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들 비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과 관련 없이 학벌 맞아요. 대학교에 이제 네임밸류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스템과 거리가 있는 전공자들도 많고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5%밖에 안 되는데 H1B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더 연장시키기가 이제 어려운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다른 방법들이 없느냐 네.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다음 여기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그럴 때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1B 비자 취득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